삼춘경금을 학습할 때 삼화경금은 대체로 삼춘경금에 비해서 좀 심플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또 삼화경금은 각 계절별로 각 달에 따라서 4월이나 5월 조금씩 예민한 부분이 있어. 어쨌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간추리자면 4월이나 5월에는 일단 임수를 써서 또 특히 중화 5월에는 수가 없으면 절대 상명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월에 가서는 똑같이 이제 간목 정화를 쓰는 그런 이제 진신들을 쓰는 그런 용법이 이제 재현될 건데, 우선 4월부터 한번 살펴보자. 아주 만만하지는 않아. 자, 4월에 보면 4월 경금은 사에서 장생하고 사중에 무토가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칠살격을 이루어서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삼화에는 체용이 모두 왕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경금도 일단 생을 얻어서 왕하고, 그 다음에 병화는 용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화염을 두려워하지는 않아. 병화 역시 작용이 가하니까 일단 임수로서 중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제 격국을 이루는 용법이 임수가 투에서 그냥 기격을 짜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정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 하월의 궁금은 기본적으로 구진, 토를 일단 기뻐해요. 토를 기뻐한다고. 칠살이 다시 폐인이 되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토를 쓴다 그러면 또 임수하고는 또 배치되잖아. 그러니까 용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토를 취하고 병화로 보좌하고 이러니까 그 4번 항목에 보면은 임, 무, 병이 모두 온전하면 등가급제하고,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각각 득소하든지 해가지고 서로 제함이 없으면 하고 한두 개만 투해도 종래 백정은 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안 되지.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경금은 4월에 장생되지만 일단 약하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병화가 사건이니까, 그래서 병화가 당황하고 비록 무토가 등록하여서 무토도 일단은 록을 얻었으니까 병화가 금을 녹이지는 못해. 근데 무토 역시 금을 생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조토불능생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수로서 윤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먼저 임수를 용신으로 삼아 중화한 다음에, 그렇다면 4월 경금이 일단 임수가 투했거나 지장간에 잘 득수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격국이 잘 짜여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무토를 취하고 다음으로 병화를 써서 보좌한다 이렇게 했어. 자, 그래서 궁금생화 희용 구진 그랬어. 원시에서. 그러니까 여름에 난 일단 경금이 토를 기뻐한다는 거야. 토를 기뻐하는데 구진 무기토를 기뻐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고생에는 하월 궁금은 북방 원무가 있어야 묘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원무로서 토를 윤택하게 만들어서 반생되는 그런 공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임과 무가 서로 대치되는 상황은 좀 불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그 궁금생하가 희용 구진하고 구진도 기뻐하고 원무가 있어야 묘하다 이렇게 되니까 무토와 임수가 서로 임수를 무토가 제복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치지 않게 간지로 서로 각각 위치를 달리해야만 묘해지는 격국을 이루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자, 그래서 임무병이 잘 배합되면 또 모두 완전하면 부기쌍전하나 한두 개만 투하면 공감 의록에 그친다. 자, 공감이나 의록에 그치는 명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귀기가 많이 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공감이나 그 생원 이런 벼슬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지만은 주지사도 하고 시장도 하고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를 누린다고 실제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다음은 자, 임수의 뿌리가 없고 하토가 무정화의 형극이 많고 분류하는 명으로 조화원의 평주에 예시된 팔자인데, 자, 이 명식을 보면 자, 칠살이 투에서 굉장히 왕해. 그리고 재가 칠살을 돕고 또 인수가 지지에 있어도 이것도 모두 화국을 지은 형국이야. 근데 임수가 하나 투했지만은 이 임수가 별로 그렇게 힘을 전혀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극이 많고 분류하는 명으로 됐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일단은 임수가 일선의 용신이라는 걸 일단 주안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뿌리 없이 투할 바에는 차라리 지지에서 신이나 해 이런 글자를 봐가지고 기능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지. 한난조습의 기후를 우리가 지지 지장간으로서도 조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937페이지, 238페이지 한번 가보자. 자, 혹 한 무리에 병화가 있으면, 자, 화국을 짓거나 병화가 아주 지나쳐서 그것이 병으로 작용하면 가살위권이 된다고 이러는데, 명가살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가살위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한 경우도 많은데, 명월 가살위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비록 필수적으로 우리가 임수로 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으로 청고하며 인의가 없고 처자를 형극하는 그런 불리함이 따르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가살위권이 된다라고 한 것은 칠살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위권, 권위가 되느냐의 문제거든. 근데 이제 병화 하나가 투했다고 했을 때 채용이 동궁에 있으니까 이 사람의 권위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봐야 돼. 기격을 이루어서.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가살위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살, 그러니까 칠살이 권위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정관의 기같이 바뀐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과살일권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신강할 때 칠살을 보면 그것이 관의 기로 나타나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살위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칠살을 예를 들어서 살중패인, 또 사룡식재, 또 양인로살, 뭐 이런 격국을 봐가지고, 또는 뭐 칠살이 있는데 겁재나 비견이 나타나가지고 대등하게 신살양정의 구조를 갖추려고 한다. 또 상관가살이 아주 합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가살위권이라 그래. 간단히 해서. 근데 칠살이 잘 교화되지 않고 칠살의 중함이 자꾸 드러나면 이것은 가살위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칠살이 변해서 도리어 권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무리의 병화가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칠살의 위력이 나를 괴롭힐 수 있잖아. 병화가 사건했으니까 4월의 경금. 그러면 이걸 가살위권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일단 수기의 조절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살위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살위권이 되면은 그 사람이 청고함이 나타나는데 칠살이 흉하게 작동하면 그 사람은 청고하지 않고 거짓이 있고 간사하고 인의가 없고 또 자연 처자를 형극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임수로 제하면 영화가 있다. 이럴 때 가살위권이 전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지.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서 좀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 난강망 그 해설서들이. 그 다음에 임수가 지지에 암장되어 있어도 부기와 이름이 있으나 실속은 없다. 근데 제대로 좀 제해줘야지 병화가 투했으면. 그러나 지지에 암장되었어도 약간 한난을 조절하는 기능은 있으니까 이때 뭐 부기와 이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래서 자, 칠살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칠살이 그 영혼격으로 잘 짜지려면은 또 인격도 청고하려면 칠살이 신왕하고 독살, 그러니까 살고했다 이러면은 칠살이 굉장히 청한 인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칠살이 중하고 살중신경이 되면 일단 인격적으로 문제가 나타난다. 일단 요 정도로 일단 반복되어서 설명됐으니까 그렇게 일단 하고, 가살위권이라는 것은 칠살이 잘 교화되거나 제복되어서 그것이 정관의 기로 나타난다. 이런 걸 가살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사중경금에 일파 병화가 있으면 과살위권이 된다고 하나. 그래서 이제 but 아닌 것 이제 그렇게 하지만 조건을 단 거야 여기서. 그래서 임수로 제하지 않으면 청고함이 거짓이고, 그러니까 4월 경금에 일파 병화가 있고 임수가 없다고 해서 가살위권이 아니다라고 부정한 거는 아니야. 하지만 임수로 제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살위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인의가 없다. 만일 임수로 제하면 상격을 이루지만 임수가 지지에 암장되면 명성은 있으나 실속이 없다. 사중경금의 가살위권을 논하려면 먼저 경신금이 투하여 신앙해야 병화를 보면 신앙살고로 기격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염 토조하여 경금이 많아도 왕하지 않고, 또 무토가 인하하여 화가 금을 상하게 하지 않아도 하염 토조하면 기본적으로 형처극자한다. 일단 외로워지니까 이 사람이 가족하고 인연이 박해지는 거지. 또 칠살이 왕하면 제 힘을 빼버리고, 또 칠살도 부정성이 나타나니까 자식운도 좋지 않은 거지. 다음은 지지화국으로 가살위권이 되어 군 수뇌부의 오른명인데, 이 명식을 한번 위 앞에 이민생하고 한번 잘 한번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사유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했어. 자, 앞에 명식이나 뒤에 이모생이나 우리 237페이지나 238페이지에 임수가 뿌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야. 하지만 위에서는 투했잖아, 병화가, 그지? 근데 여기서는 병화가 투하지 않았으니까 임수가 드러나서 여기서는 뭐 가살위권 이런 말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식신이 좀 제하는 효용이 앞에보다는 뛰어나고, 또 겁재가 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칠살격에 뭐 겁재가 이렇게 투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칠살의 위력이 그 시지에서도 있잖아. 그러면 화가 변이 되는데, 이것을 식재로 이렇게 물르고, 또 겁재가 투해서 이런 것도 가살합권, 뭐 가살합권의 전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가살위권이 되고, 이런 한 끗 차로 부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해요. 나중에 이런 명식이나 아까 전항의 명식 이런 거 좀 보기 어려우니까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혹 지지에 금국을 지으면 변약위강이 되니 병화를 용하면 무력하고, 이제 이렇게 금국을 지으면은 정화를 한번 써야지. 그래서 정화로 재련을 해야 길하다. 정화가 출간했는데 3개 4개가 나타나서 하재가 이제 너무 태가하면 이때는 또 관이 지나치면은 오히려 그게 또 불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살위권을 얘기할 때도 이래. 보통 이제 그 연애자편 개선편에 보면은 신강살처는 가살위권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신주가 강하고 살이 약하면 그 살은 변하여 가살로 되어서 그것이 권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동서 이하 반대로 비효즉비는 신세 위기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신주가 세약한 것은 정관도 귀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살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도 가뜩이나 신약하잖아. 4월 경금이 예를 들어서 정화가 출간하게 되면은 신약한데 이렇게 관이 막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신약해져 버리니까, 이때는 하재가 태가해서 그냥 분적 반란이 많은데, 이때는 신세위기가 되는 거지. 관이. 그러니까 가간위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복잡한 용어인데 어쨌든 가살위권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야, 이 경우에. 자, 4월 경금은 약하지만 유축이 해국을 이루면 매우 강해진다. 이때 축이 있으면 습토가 금을 생각해 더욱 무해지고, 이제 유축 이렇게 이제 회국 이렇게 그 반국을 지었을 때 이기고, 만약 사유축 큰국을 다 지어버리면은 뭐 습토의 기능도 없는 거야. 이때 경금이 강해지면 정화의 기가 있으니 임계수가 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흉하고, 병화도 유용하지만 정화는 비교가 안 되고, 정화가 많이 출근하면은 관이 많아 화살한다는 것은 살을 인수로 교화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살로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가관위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가관위기, 그러니까 귀신기자 붙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표현을 정관 이러면은, 관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 바람직하게 쓸 때는 관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음양 구분 관계없이 나를 극하는 오행이 흉하게 부담스럽게 작용하면 살이라고 표현하고, 또 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흉하면 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야. 정관이 살이나 귀와 같은 역할을 할 때는 신세할 때지. 그러니까 신이 아주 약할 때 위기 이렇게 하고, 신강하면은 그것이 위권이 된단 말이야. 칠살이 신강하면 칠살이 위권이 되고, 신약하면은 정관이 위기가 된다 이거야. 또는 위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경금. 저기 뭐 6월 경금이래. 그 다음에 239페이지.
6월 경금이 아니라 4월 경금이지. 4월 경금은 마땅히 임병무를 용하는데 단 선우를 집착하여 구애됨이 없이 마땅히 병과 약을 나눠 써야 된다. 참 임병무가 다 같이 투하면은 좋겠지. 그러나 또 그때 무토와 임수가 첩하는 구조는 나쁘겠지. 그리고 이것이 적절히 서로 극제되지 않는 구조로 배합되면 좋고, 뭐 임과 병은 서로 제복할 의사가 없으니까 한계가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처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전환과 동일하겠지. 뭐 임수를 용하면은 우리가 수를 자식으로 놓고 금을 뭐 아내로 놓고, 또 병화를 용하면 화를 뭐 자식으로 보고 목을 아내로 보고 이런 식이니까 뭐 그건 어렵지 않다. 근데 4월의 경금은 무토를 기뻐한다라는 게 특징이야. 무토를 기뻐한다는 게. 그래서 하월 궁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궁금이 생하 여름에 났을 때 희용 구진, 그래서 무토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월 사마 궁금이 또 북방 원무가 있어야만 묘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금극승공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금극승공은 운에서 화양으로 들면 반대로 해롭다. 금극승공이라는 건 뭐냐면 금극이, 금이 이미 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정화를 받다는 거야. 정화로 이미 잘 단련됐으면 명식에서 다시 화양으로 들면 반대로 해로울 수도 있다. 해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이 화를 만나면 이미 손됨이 있는데 또 제 차를 보면은 필이 상할 수 있지. 특히 이 하월에 그 다음에 그 지나치면은 제복이, 그 다음에 경신은 하왕하면 난방이 두려우나 진사에 향해 봉하면 영화를 단정한다라고 한 것은 진중에는 수기를 내장하고 있어서 그것이 토를 연습하게 해서 경금을 생해주는 역할이 있고, 사에서는 그 자체로 생을 얻어서 금기가 왕하니까 병화가 왕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화는 왕하면 좀 두렵지. 자, 금이 신유 사축에 이르러 정화로 단련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금극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극성공으로 이미 칼이나 창으로 만드는 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때 제차 남방화원으로 오면 금이 손상된다. 즉 금이 하월에 태어나면 서부군은 길하지만 남방군은 불리하다. 다만 진사운에는 영화가 있다. 지는 습토로 금생하고 사는 생쥐로 금기를 암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사운에 뭐 예를 들어서 명식에 오미가 있다 이러면 사오미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불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디테일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거야. 그런 거는 그때그때 잘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 금국을 이루면 남방운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했어. 자, 이제 5월 경금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5월 경금은 특징이 일단 임계수를 쓰는 거야. 임계수를. 자, 5월 경금은 특징이 뭐냐면 오중에 정화와 기토라고 해서 정관과 인수가 이미 원령을 얻었고 있단 말이야. 이 자체로 일단 기기가 있다고. 그래서 격국이 잘 배합되면 아주 이렇게 좋은 격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자, 임수가 투했는데 개수가 암장되고 지지에서 경신금을 보면 가갑은 필연으로 무기토로 수를 제함을 절대로 기피하는 바, 이는 수가 막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토가 지지 속에 암장되면 유림은 잃지 않는다. 또 혹 지지, 임수, 지지, 이제 임수를 쓰는데 무기토로 수를 제하면은 절대로 기피하겠지. 수를 용신으로 삼는데. 자, 그 다음에 요 대목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지식인데, 요 다음 이제 화국을 지었을 때 또 조금 다른 게 있어. 화국을 지었을 때도 우리는 임계수를 쓸 거야. 근데 이때 무토는 어떻게 또 작용할 것인가 조금 다른 게 있어. 왜냐하면 하월 궁금, 사마에 난 그 금이 희용 구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까 봤을 거야.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사마에 그 궁금이 이제 생하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마 궁금이 아니라 이제 궁금 생하하면 여름에 난 궁금이 또 무진을 기뻐하는 그런 속성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화국을 짰을 때 토가 구제신이 또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좀 대치가 될 거 아니야. 임계수가 투했을 때. 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요 그대로 일단 읽자. 그래서 임수가 투했는데 무기토를 보면 일단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무토가 지지 속에 암장되면 유림은 잃지 않는다 이랬어. 그래서 무토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여기서. 자,
그래서 무기토를 일단은 투에서 제하는 거는 기피하지만 무토가 안정되면 일단 뭐 나쁘지 않고 좋은 작용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톡 임수가 지지에 있고 금의 생조가 있으면서 또한 금신이 출간하면은 금의 글자들이 나오면은 자 앞에서 금의 생조가 있으면서 그랬는데 다시 또 금신이 출간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 임수가 지지 속에 있고 금의 생조가 있다는 것은 신금을 얘기하는 거야. 신금. 신금이 있으면서 금이 힘이 있으면서 또한 금신이 출간하면 명경지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출간하고 신금을 연대하면 1호로 경화가 따른다. 자, 하월에 임수와 개수가 일단 용신이라는 거야. 5월 경금은 하왕하여 경금이 폐지했으니 임수를 전용하고 개수를 차용한다. 즉 개수가 투했다. 지지에서는 임수를 봐야 좋겠지. 5월은 정화가 사령하여 심하게 경금을 단련하므로 임개수를 용하여 살중 식재격을 짓지 않으면 중하다. 임수가 투했는데 개수가 암장되고 지지에서 경신금을 보면 가갑은 필연으로 왜냐하면 지지에 있어도 우리는 뭐 팔자, 간지자자, 통기, 원령 모든 글자를 원령에 대비해서 왕세와 힘의 강약을 살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좀 이제 신령한 시기니까 또 경신금으로 우리가 생해주는 효용이 있으면 가갑은 필연으로 이때 무기토로 수를 제하는 걸 끓인다. 만일 무기토가 출간하여 수를 제하면 평범한 명이 되고 지지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으나 목으로 제하면 여기서 목으로 제하면 이것은 원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게 나쁜 거 아니다. 유림의 수사가 된다. 임수가 지지에 있고 금의 생조가 있으면서 또한 금신이 출간하면 학문에 밝고 기함이 있다. 명경징이 그런 뜻이고 개수가 출간하고 신금이 도우면 1호로 발달한다. 자, 개수는 신령에서 힘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명경직이 이거는 학문에 밝고 기함이 있다고 했으니까 공부 잘하고 또 급제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명경가에 급제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제도권의 학문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학문에서 우수함을 드러내고 합격하고 이런 운이 있다 이렇게 일단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잘 살펴야 되는데 혹 지지 화곡을 이룬다 그리고 수가 핍절되면 분파지객이 된다 너무나 당연하겠지. 자 그 다음에 임계에 제함이 있으면 세금을 연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연납지라는 것은 세금을 이런 뜻 연납이 무슨 말이냐 납속주명 같은 거야. 그래서 재물을 출연해서 귀를 얻는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무기 출간 보금 설화 아니다 저기 뭐 원시에서 저기 보면은 첫 글자 그러니까 우견 무기 투자 무기가 이때 다시 투하면은 즉 길하다라고 얘기했어. 자 수를 쓰는데 무기가 투하는데 무기에 제함이 있는데 어떻게 무기가 투하는데 길할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건데 보통 난강망 해설서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임수에 제함이 있으면은 납속주명으로 좋은데 무기투가 투하면은 좋지 않다 이렇게 다 해석해놨어. 근데 원시는 길하다고 해놨어. 길하다고. 이건 왜냐 일단 화옥을 지었을 때 수에 약이 있고 무기토가 투하면은 화국 자체가 칠살이잖아. 칠살이라는 것은 일단 극하고 그 다음에 설해주고 두 개의 용법을 쓰면은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옆에서 뭐 개수가 투했는데 그것을 무토가 합거했다든지 또 임수가 투했는데 기토가 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떨어져 있으면 두 가지가 다 투해서도 칠살을 잘 제복하고 화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귀하게 우리가 길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조금 의미 차이가 있지. 그 다음에 임계수가 화를 제하지 못하고 무기토가 출간해서 금을 보하고 화를 설하면 요절고민이 많지 않다. 임계수가 전혀 제하지 못해도 무기토만 써가지고도 어떻게 한번 야 이게 뭐 조토불능생금인데 어떻게 좋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 하월에 생한 궁금이 희용 구진이라고 무기토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생이라도 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무기토가 출간해서라도 그 묘절구비는 그래도 면할 수 있고 총론에서
중하에 수가 없으면 상격은 아니다. 또 식상과 인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종살로 우리가 논해서 기를 논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 5월 경금의 지지 화욱을 이루면 반드시 수로 구제해야 된다. 임기에 제함이 있으면 식상으로 제사하여 가갑은 아니어도 이도로 음봉이 있고 고귀한 신분에 맞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또 명경지기상을 이루면은 인수가 지지에 있으면서 경금이 투했을 때는 이때는 또 명경지기가 돼가지고 이때는 시험운이 있어. 급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궁에는 정기가 등록하고 간인이 왕하여 원래 기가 있다. 임기에 수가 있으면 반생의 공을 이루고 이때 무기토가 출간해도 나쁘지 않다.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뭐 인용식상격으로 성격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인용식상으로 성격되어서 좋을 수 있다 이거. 그리고 수가 없으면 무기토로 살인상생을 이루고 요절과 가난하면 면하지 못한다. 가난하면 면하다. 수가 없을 때는 무기토로 살인상생을 이루어 가지고 요절과 가난하면 면할 수 있다. 비록 수기가 없어도 한여름에. 그것은 여름에 뭐 토의 윤택함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금이 생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너무 더울 때 금이 그냥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희용 구진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진은 이제 무기토를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궁금생화가 희용 구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4월 경금에서도 우리가 무토를 임순을 용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무토를 취하고 다음으로 병화까지 쓰는 그런 용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무기토를 꺼려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그 무기토는 이선의 용신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만일 수가 없으면 대운이라도 북방으로 흘러야 하며 이때는 원무의 호용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생화하면은 북방 원무가 있어야 묘하고 그 다음에 휘용구진 일단 구진이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야 돼. 자, 다음은 김용욱 교수라고 있어. 뭐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딱 팔자를 보면 5월 경금이 정화를 봤어. 이렇게 되면 이 사람 굉장히 신약한 명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정관이 정관답지 않고 칠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세해서 그 위, 기 이렇게 된 거지. 기신기자가 된 거지, 관이. 그 다음에 이제 인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인수용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자, 일단 이 명식이 이론에 뿌리가 없다는 거. 이건 좀 치명적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경력도 굉장히 좋아. 그런데 뭔가 한 자리에 이렇게 딱 붙박이로 해가지고 훨씬 더 높은 권위에 있을 수 있는 거에 잘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수기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 수기가 있기 때문에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인수가 있어가지고 종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극설교가 이런 거는 아주 위험하겠지만 뭐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정화 간을 쓰는데도 이론이 무근하니까 신세하니까 그것이 관이 칠사처럼 작용한다라는 거 알겠지? 신세 위기 그 용어는 지금 교재에 없는데 가사리권 가간 위기 이렇게 생각해. 자, 5월 경금에 식상과 인비가 없고 화국을 지으면 종살로 논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경금이니까 이제 미월 경금인데 미월 경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는 그냥 갑목으로 소토하고 정화 써서 기를 논한다. 좀 완둔이 크게 따르죠. 왜냐하면 이제 삼복생환이니까 이제 금수를 막 쓰고 이러지는 않고 이 명식 수기운을 쓰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은 좀 받아가지고 하지만 뭔가 이 명식이 조토가 불능생감하니까 두뇌 좀 어리석음이 있어 보인단 말이야. 아직 가공되지 않은 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단련시켜야겠지 정화로. 자, 정화로 단련시킬 때 그 정화는 유용하지. 간목도 유용해. 왜냐하면 원령이 기를 얻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이 양투하면 명현신영 하나. 자, 이제 좀 수사가 이제 있어. 수사가 있는데 이 수사가 굉장히 이제 좋아진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겠지. 개수가 정화를 상하면 풋거린다. 그 다음에 간목이 있고 정화가 없으면 용렬한 속인이다. 우리가 경금일간에서 일단 경금이라는 게 왜
정갑을 진실로 보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이 갑이 없으면 이법을 할 수가 없어. 이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업을 일으켜 가지고 실제적인 세속적인 그런 성취는 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정화가 없으면 기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나거나 이런 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용렬하다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용렬한 속인이다 이러면 굉장히 아주 나쁜 그런 아주 하급의 명령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먹고 살고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고 자기 식업은 일으킬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용렬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용렬하다는 뜻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용어인데 그 사람이 못나고 어리석다 이 뜻이거든. 그것은 뭐 촌추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야망을 품는 거야. 지가 인격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야망을 품어가지고 이 사람이 망신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유 저 못나고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뭐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고 능히 가게는 꾸려갈 수 있는 미인이다. 정화가 있고 간목이 없으면 생혼은 한다. 자 조금만 배설은 한다 이거지. 근데 간목이 있고 정화가 없을래? 정화가 있고 간목이 없을래?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글쎄 간목이 있고 정화가 없는 게 먹고 사는 건 훨씬 낫다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정갑이 모두 없으면 하천지인이고 비록 목이 있으나 정화가 투하지 않고 지지에서 수를 보면 지편지사가 된다. 지편지사 이 말은 좀 또 특별한 얘기인데 지편이라는 건 아마 채찍을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채찍을 진 사람이니까 좀 위세를 부릴 수는 있지. 그러나 진짜 고관대작이 채찍 들고 사람들을 뭐 그 위협하게 협박을 가해가지고 위험을 부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낮은 재산이에요. 낮은 지위에 있는 거야. 낮은 지위에. 그래서 정화가 투하지 않았는데 지지에서 수를 봤다 이러면 밑에 있는 정화가 좀 상한 거지. 그렇게 일단 얘기하면 되고 정화에 상함이 없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부를 크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계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 자, 미월 경금은 삼복에 한기가 생하는 때 있으니 금이 완고하여 극에 이른다. 따라서 먼저 정화를 용하고 다음으로 간목을 취한다. 정갑이 양토하면 가갑이 산뜻하게 이루어진다. 다음은 배우 출신으로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팔자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팔자를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이 정화가 투했어요. 정화가 투한 상태에서 간목이 어딨나 봤더니 해미 목국도 작고 이렇게 또 인중에도 목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인중 간목이 특수해서 이 사람은 뭐 일찍이도 뜻을 이루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고 늦게도 뜻을 이루었고 주지사가 되어서 우리가 대도권 내에서도 부귀를 이루었다 이런 명이 되는 거지. 근데 미국의 주지사가 뭐 예를 들어서 과갑이 아까 뭐 명현지상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명현신양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일격이 아니라고 해서 부귀가 뭐 적당한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신들이 건전하게 있으면 굉장히 부귀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돼. 자, 이때 개수가 정화를 상하면 흉하고 또 간목이 있고 정화가 없으면 평범하다. 평범하지만 용렬한 속인이다라고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이 법은 한다. 먹고는 산다. 그 다음에 미월에 정화가 있어도 투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 미월은 그렇지. 미월에 안에 있는 정화를 우리가 용할 수는 없는 거라고 몇 번 얘기했어. 원령은 체라 말이야. 체에서 우리가 용을 논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는 또 용으로 기능하니까 전혀 쓰임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러나 전혀 쓰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그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재간이 모두 세갈하지만 약하게나마 작용하기 때문에 의록은 있다. 그러니까 원령에 있는 용신들을 가지고 장관들을 가지고 용신의 기능을 제대로는 못하는 거지. 재신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또 재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차라리 일지에서 있을 때 더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일주론도 효용이 있는 거야. 자, 재가 있는데 관이 없으면 용속해지고 관이 있는데 재가 없으면 유림의 수재가 된다. 정갑이 모두 없으면 합격이다. 목이 있으나 정화가 투재지 않고 이때 지지에서 수를 보면은 아까 이렇게 지편지사라고 했는데 훈육이나 교직의 선비가 되고 뭐 아까는 이제 또 낮은 벼슬이야. 그러니까 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지지에서 수를 봐가지고 정화가 상하면 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때 정화의 상함이 없으면 무역으로 의록이 풍족해진다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247페이지
지지에 토국을 이루면 간목을 먼저 쓰고 정화를 뒤에 쓴다. 간목이 투하면 문장 현달한다. 정화가 투하면 도필양명한다. 자, 간목이 투하면 문장 현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때 간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업으로 나아가가지고 귀화는 좀 무관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문장 현달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때는 이 간목이 진신이면서 약신으로 두 가지의 효용을 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선의 용신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수용제, 인수용제격, 제격 투인격. 그런데 거기서 쓰는 것이 진신이다 이러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추리한다. 또 사주에 금이 많고 두 개 하루 일을 제하면 일호로 공명을 이룬다. 미월 경금이 지지에 톡을 이루면 간목을 먼저 쓰고 정화를 뒤에 쓴다. 간목이 투출하면 인수용제격으로 문장이 뛰어나고 부리게다. 단순한 인수용제격이 아니라 그 제가 진신일 때, 또 일선의 용신일 때 이렇게 되겠지. 간목은 반드시 투해야만 소백이 가능해진다. 정화가 투하면 도필로 이름을 떨친다. 사주에 금이 많고 두 개의 정화로 이를 제하면 일호로 공명을 이룬다. 자, 이 정도로 삼화경금을 요약하겠다. 자, 이제 삼추경금